자, 오늘은 부관의 종류, 그 다음에 부관에 대한 쟁송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볼게요. 일단 부관의 종류는 행정기본법 제17조 1항에 조기철 부를 언급하고 있죠. 조기철 부. 조는 조건, 기는 기한, 철은 철회권의 유보. 그래서 이 조기철, 그 다음에 부는 부담. 그래서 조기철 부 네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조기철과 부를 오른쪽 이제 보시면 따로 제가 떼서 써놓은 이유는 조기철은 그 자체가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기철을 다투고 싶으면 조기철이 붙어있는 주된 행정처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소를 제기를 해야 되지만, 조기철 부담 같은 경우는 부담 그 자체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주된 행정처분과 같이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부담만 떼내가지고 부담에 대해서 독립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부관에 대한 독립 쟁송 가능성에서 언급을 할 거고, 어쨌든 이 조기철과 조기철부에서 조기철과 부담, 조기철부는 서로 별개로 취급한다. 조기철은 그 자체로 처분성이 없으니까 독립 쟁송이 허용되지 않지만 조기철부, 부는 그 자체가 행정처분이니까 처분이기도 하니까 독립 쟁송이 허용된다. 이렇게 일단 구분해 놓고, 그 다음에 추가로 법률효과 일부 배제까지 우리 판례는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보고 있는데, 이 법률효과 일부 배제는 행정행위의 부관이긴 하지만 조기철 부 중에 어느 쪽이냐, 얘는 조기철에 포함하는 거, 조기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조기철, 잠시만요, 이렇게 되나?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조건, 기한, 철회권의 유보, 그 다음에 법률효과 일부 배제까지는 이른바 부담 아닌 부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투고 싶을 때는 부관부, 즉 조건부 행정처분, 기한부 행정처분, 철회권 유보부 행정처분, 법률효과 일부 배제가 붙어있는 행정처분 전체를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취소소송을 제기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에 반해서 이 부담은 부관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처분성도 인정되는, 하명으로서 처분성도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은 주된 행정처분과 별개로 부담만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부관이 아닌 것에는 대표적으로 법정부관이 있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법정부관은 행정청이 어떤 의사표시 형태로 부관을 붙인 게 아니죠. 원래 행정행위의 부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행정행위를 하면서 의사표시로 거기다 뭔가 혹을 붙이는 게 부관이죠. 행정행위의 부관. 그런데 우리가 지금 행정행위의 부관 파트에서 법정부관은 행정행위의 부관이 아닌 것은 이건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아니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냥 붙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법정부관은 행정행위의 부관이 아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얘기냐. 그래서 이 법정부관은 다투는 방식도 행정행위의 부관과는 다투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법정부관은 만약에 법정부관이 뭐 법률이라든가 또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또는 뭐 고시 등에 보통 붙어 있을 텐데, 그래서 법정부관을 다투는 방법은 그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 뭐 그렇게 판단되면 위헌소원 가는 거고, 뭐 법령헌법소원 정도 가는 거죠. 법령헌법소원 빨리 잠 나왔어요. 위헌소원이 아니고 법령헌법소원, 말이 잠 나왔고 법령헌법소원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경우에 따라서 그 법률에 근거한 처분에 대해서 위법성을 다투는 취소송하면서 그 처분에 근거되는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할 수도 있고,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 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근거한 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취소소송 중에 뭐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또는 고시 등의 위헌성을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간접적 통제로 갈 때는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해달라고 뭐 법원에 신청을 하거나, 또는 만약에 뭐 명령이나 즉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뭐 고시 같은 경우라면 곧바로 법원에서 판단하니까 이럴 때는 법원의 이른바 명령 규칙 심사를 통해서 다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법정부관은 우리가 행정행위의 부관과는 다른 형태로 쟁송도 다르다. 어차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쟁송의 취급도 다르다. 쟁송수단의 취급도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정부담은 쉽게 말하면 내가
A 건물을 달라고 신청했는데 B 건물이 나온 거죠. 이런 것들이 수정부담인데 이거는 전형적인 변경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행위 부관이 아니고 그냥 새로운 변경 처분일 뿐이다. 변경 처분일 뿐이다. 그래서 변경 처분을 받아들이면 그냥 오케이인 거고, 받아들이기 싫으면 당초 처분이 거부된 거니까 당초 처분의 거부 처분에 대한 시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요게 이제 그래서 변경 처분을 받아들이면 오케이고, 받아들이기 싫으면 당초 처분이 거부된 거니까 당초 처분의 거부 처분에 대한 뭐 시소쟁송을 제기하면 된다. 뭐 요게 이제 불복수단이다라고 보통 말을 하죠.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68번 행정행위에 부관해서 이제 법률효과 일부 배제. 대표적인 판례죠. 매립 면허를 받아가지고 매립을 다 한 다음에 준공인가를 내주는데 준공인가 하면서 일부 부지를 국가가 가져가겠다. 일부 부지를 떼내가지고 국가한테 이전 등기하라. 그게 아니고, 매립을 해가지고 100이라는 땅이 생겼을 때, 바다를 매립해서 100이라는 땅이 생겼을 때, 그 100 중에 뭐 15를 딱 잘라내서 15는 국가가 가져갈 테니까 너는 처음부터 85만 가져가. 이게 이제 매립지 준공인가를 하면서 일부 부지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국가 귀속 조치죠. 그래서 소유권을 국가에게 귀속하겠다는 것을 통보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에 관한 판시였고, 자, 여기 세 번째 줄부터 보시면 준공인가를 하면서 그 인가세 필지별 소유권 귀속관계 명세를 첨부해서 조합에 통보했는데 이와 같은 필지별 소유권 귀속 명세 통고, 여기 읽어보니까 85%는 네가 가져가고 15%는 국가 내가 가져갈게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명세 통고 안에 결국 부지의 일부에 대해서 국가가 소유권 귀속하겠다, 국가가 자기 거로 가져가겠다 라고 적혀 있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그 자체가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데? 매립 면허를 받은 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규정한 공유수면 매립법 제14조 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거다. 법률효과 일부 배제다. 이런 법률효과 일부 배제는 특징이 있죠. 이게 소유권의 일부를 국가가 가져가는 뭐 이런 형태가 되기도 하고, 또는 행정처분의 주된 내용을 거의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얘는 반드시 법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적어드릴게요. 법률 효과 일부 배제는 반드시 법적 근거 필요하다는 거. 자, 그래서 잠시만요. 법적 근거 필요하다는 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본문 읽어볼게요.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해서 행정수행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관은 부관인데 부담 아닌 부관이다. 부담 아닌 부관이니까 네가 이걸 다투고 싶으려면 이런 법률효과 일부 배제가 붙어있는 매립 준공인가 전체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라. 이따 보겠지만 부관의 독립생성 가능성 가운데에서 부담 아닌 부관 파트에 붙여가지고 거기서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자, 거기까지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69번은 좀 이따 보고 70번은 먼저 이어서 봅시다. 70번 행정행위 부관해서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독립 취소 가능성 얘기인데, 일단 독립쟁송 가능성 중심으로 판례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철 조건, 기한, 철회권의 유보, 그리고 더해가지고 법률 효과 일부 배제까지. 얘네들은 뭐가 아니죠? 얘네들은 공통점이, 얘들은 그 자체가 부관이긴 한데 행정처분은 아니라고 판례가 본단 말이죠. 행정처분은 아니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네가 소송을 통해 다투고 싶으면 이 자체가 처분성이 없으니까 요거 들고 들어가면 법원이 갑갑하게 할 테니까 이런 부관이 붙어있는 주된 행정처분, 즉 부관이 붙어있는 주된 행정처분 전체, 부관부 행정처분 전체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라. 요게 이제 판례인 거고, 그에 관해서 조기철 부담은 그 자체가 행정처분이기도 하니까, 부관이면서도 동시에 행정처분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이 부담에 대해서 직접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되고 행정처분, 주된 행정처분 자체는 굳이 법원의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 부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이게 이제 판례 확고한 법리죠. 보통 이걸 우리가 이제 부관의 독립증송 가능성이라고 보통 언급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70번 행정이 부관해가지고 자 하나 둘 셋 네 번째 쭉 나와가지고 이제 행정의 부관은 행정의 일반적 효과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의사표시에 주된 내용이 붙은 종된 의사표시일 뿐이다.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니다. 이 원칙은 얘기죠. 원칙적으로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부관만을 독립된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예외가 있다. 행정이 부관 중에서 부담, 행정이 부수해서 행정이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의사표시인 부담은 그 자체가 행정처분이니까 부담 그 자체가 행정행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던 사건이 부관의 독립행송 가능성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죠. 그 다음에 자 8번 기부 체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면서 거기에 기간을 붙였다. 기간은 기한이겠죠. 기한. 조기철부에서 기한이고 기한은 행정처분이 아니니까 기한만 독립해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런 취지의 판시 71번의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판결 2번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이미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 되시겠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부관의 사후변경 아까 봤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그 69번 봅시다. 기한 얘기 나오면서 좀 더 설명해 봐야 돼요. 기한. 기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어떤 행정처분에 기한이 붙어 있다. 기한이 붙어 있는 행정처분이다. 보통 이제 허가나 뭐 특허나 허가, 특허 또는 예외적 승인 이런 것들을 해주면서 기한을 많이 붙이는데 이런 기한이 붙은 행정처분이 있을 때 그 기한이 생각보다 빨리 끝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허가를 통해서 이 특허를 통해서 이 예외적 승인을 통해서 이 업을 하려면 해가지고 뭔가 영업이익을 얻으려면 뭐 일정 기간 뭐 3년 또는 5년 또는 10년 정도의 기한이 필요한데 뭐 1년 뭐 6개월 3개월 이렇게 기한이 지나치게 짧게 붙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한이 붙은 행정처분의 경우에 행정처분에서 지금 기한이 만료된 기한 만료의 경우에 기한 만료. 자, 기한 만료 사건. 이제 종기가 왔단 말이죠. 자, 이런 사건이 들어왔을 때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기한이 붙은 행정처분이 기한이 만료되면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소멸돼야지. 기한이 기본적 효과니까. 그래서 기한이 붙은 행정처분인데 뭐 원래 기한이 끝난다. 뭐 6개월짜리 기한이 붙은 처분인데 6개월이 다 왔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행정처분 효력이 소멸되는 건데 예외적으로 그 행정처분의 성격상 지나치게 짧은 기한이 붙은 경우. 그래서 그 행정처분 이게 특허일 수도 있고 허가일 수도 있고 인가일 수도 있고 행정처분의 성격상 지나치게 짧은 기한이 붙은 경우, 지나치게 짧은 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기한 만료 시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다. 붙은 경우에는 결국 기한이 만료된다 할지라도 조건 없는 허가 또는 뭐 특허 또는 예외적 승인으로 계속 남아 있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판례 얘기예요. 다만 이 조건이 있죠. 이렇게 이제 보려면 이렇게 어떤 너한테 특혜를 부여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뭔데? 이렇게 보려면 전제 조건이 있는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게 바로 기한 만료 전에 기한 연장 신청하는 거예요. 네가 이 기한을 연장받고 싶은 의사표시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기한 연장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요거예요. 그래서 기한 연장에 기한 연장하겠다는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봐요. 그래서 기한이 붙은 행정처분에 대해서 기한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은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행정처분의 성격상, 뭐 허가의 성격상, 특허의 성격상, 예외적 승인의 성격상 지나치게 짧은 기한이 붙었을 때는 조건 없는 허가, 특허, 예외적 승인으로 남아가지고 계속 기한이 만료돼도 연장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연장 효과, 연장 특혜를 누리고 싶으면 반드시 기한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을 하라 라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보시고 그래서 판결문지 읽어볼게요. 두 번째 줄까지 원칙이에요. 원칙적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는 거다. 다만 허가에 붙어있는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을 때 이럴 때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고 허가의 자체 존속기간 아니고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봐서 그 기간이 만료되면 일단 기존 조건은 없어지고 조건 없는 허가나 특허나 이해적 승인으로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와 같이 네 번째 줄, 당초에 붙은 기한은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고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해당 기한이 여러 번 연장돼가지고 연장된 기한을 보면 전체를 보니까 엄청나게 오래 해먹었네. 엄청난 긴 기간이네. 하나하나는 짧지만 그게 연장돼가지고 다 합쳐지니까 되게 길더라. 5년 레미콘 생산시설 설치 허가에 5년 기한은 되게 짧은 거지만 거기에 3번 연장이 되고 1년씩 5번 연장돼서 총 20년이 연장이 되면 그거는 허가의 성격상 지나치게 짧은 기한이 아니다. 이제 충분한 기한이 붙어 있는 거니까 더 이상 기한 연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기한 연장하지 않아도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 라고 봤던 그런 사건이에요. 레미콘 생산시설 설치 허가 사건으로서 되게 중요한 판례니까 잘 받으시고 옆에 정리한 법리도 잘 확인을 해 두세요. 그 다음에 아까 70번 받고 71번도 받고 72번도 좀 전에 봤었고 73번부터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